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해고 후 목숨을 잃은 22명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작년 4월 5일이었습니다. 1년 9개월 만인 지난주 토요일에 노조는 고민 끝에 분향소를 평택공장 정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문 앞에서는 올해 4월부터 매일 진행해온 미사가 마지막으로 열렸는데요. 쌍용차 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을 현장으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창근 실장님.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예.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뒤에 미사 드리는 장면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모두들 철거를 하신 모양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래 붙잡아 드려서 미안합니다. 평택공장 정문 앞으로 옮긴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에 워낙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탓일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회사 코앞에서 이제는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택공장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우여곡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화 사건도 있었고 구청의 철거도 있었고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겨가시면서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에서 좀 더 멀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문 분향소를 차리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미사와 많은 집회 속에서 확인한 것은 시민들의 열기였습니다. 예. 따라서 이곳 대한문 분향소가 물리적 공간에서 시민들의 심리적 공간으로 안전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현장 노동자들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면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지지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또한 분향소를 통해 저희가 느꼈던 것은 어떤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새로운 싸움 속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대한문 분향소에서 열기와 연대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미사에는 몇 분이나 모이셨습니까? 시민들은? 오늘은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한 500여 분 정도 많이 오셨군요. 신부님과 소녀님 등등 많이 오셨습니다. 쌍용차 대주주가 마인드라 그룹입니다. 해고자 복직 문제를 내년 말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해고자를 지금 복직을 바라는 분들은 모두 187명인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사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가 온 게 있습니까?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회사가 내년 말까지 해고자를 포함한 복직 계획이라든지 인력 운용 계획을 언론에 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교섭의 자리에서 테이블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회사가 해고자 복직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선심 쓰듯이 저희에게 던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의제를 가지고 한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근 쌍용차 지부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09년에 파업과 관련해서 쌍용차 노조 간부 등에게 청구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공판이 모레 열립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소송 철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 쌍용차 해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9일 선고 예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측은 2009년 파업 당시 생산에 차질을 빚은 이유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 또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 쌍용자동차의 누군가의 또 죽음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니냐. 사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일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상이나 민사상에 발생된 건 다 취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건 저희가 다 지켰고 외부 단체들, 노동조합의 중지 간부들 그런 분들이에요. 당시 경찰도 장비 파손 등을 이유로 14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어 있는 공공의 그런 영역에서 거기서 발생한 피해를 다시 국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그건 정말 이치에 맞지 않은.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만든 김밥을 팔면서 동료들의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회사 측과 경찰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노조에게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2009년 2달 넘게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들에게 회사 측에 33억, 경찰에 13억 원 등 모두 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 행위로 위법하고 폭력적 방법이 동원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당초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감정평가액 55억 원의 약 60%만 노조 측의 책임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계속적으로 다 우리가 항소를 통해서 싸워나갈 것이고 이 쌍용차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더 심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쫓겨나왔지만 그 전에 이미 정규직이 됐었고 다시 한번 사법부에서 인정했다고 봅니다. 쌍용차 회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예, 오늘 법원 판결에 대한 금속노조 산하 쌍용차 지부 입장을 잠깐 듣겠습니다. 분향소는 시청 앞 대한문 앞에서 평택공장 앞으로 옮겨갔지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여전히 대한문 앞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있는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또 연결하게 되는데 법원이 당초에 경찰하고 회사 쪽에서 요구한 것은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액수였습니다만 지금 절반이 안 되긴 하나 여전히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 쪽에서 청구한 액수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 소송 결과가 해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사법부는 아주 오늘 밤에 깊은 고민에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고 노동자들에게 지금 떨어진 47억에 가까운 돈은 거의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것을 어떻게 사법부가 해고자들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 항소는 바로 하시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정도 판결문을 받아보고요. 저희들 즉각 항소할 생각입니다. 예. 항소심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기강된 반응이고요. 예. 분노하는 조합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것을 갚으란 얘기인지 아니면 죽으란 얘기인지 저희들이 도저히 이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특히나 쌍용자동차는 지금 진실공방이 한참이고 특히나 국정조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와 경찰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결론으로 났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회사 측에서 요구한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전액을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회사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여기에 더 얘기할 것은 없다라는 반응이 왔고요. 다음에 네. 또 기회가 있으면 듣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액수가 뭐 많기 때문에. 우선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쌍용자동차는 원래 파업 이후에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내년 16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해고자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자까지 복직시켜서 쌍용자동차를 정상화의 기반 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러한 사법부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예. 회사와 경찰은 이 문제를 쌍용자동차 정상화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즉각적으로 취하하고 예. 해고자들과 함께 다시 쌍용자동차 정상화에 새로운 초석을 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을 잠시 연결했습니다.